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어가는 시댁입니다. 최근 시댁 식구와 마찰이 생겨서 서로 안 보고 살자는 말까지 나온 지경인데 정말 저 혼자만 참았으면 되었던 건지 객관적인 사고가 힘들어 이렇게 조언 부탁합니다. 배경 설명을 하자면 시댁은 해외 거주 중이고 친정은 한국 거주 중, 저희 부부는 직업적인 문제로 시댁 혹은 친정도 아닌 제3국에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결혼식 이후 각자 가족을 만났던 날들이 손에 꼽습니다. 더해서 양가 지원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만 결혼해서 생활 중이며 앞으로 지원받을 생각도 일절 없습니다. 시댁, 친정 모두 저희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키워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며 우리의 새 가정은 우리 힘으로 일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영상통화로 평소 안부를 묻고 기념일을 챙기려고 노력해왔고 심지어 남편은 매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신우와도 온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해왔는데 아마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나 봅니다. 최근 휴가차 시댁이 거주하는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제가 시댁에 느낀 서운했던 점은 첫 번째, 시누이가 숙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존에 예약했던 호텔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묵게 될지 사진과 함께 미리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부부는 그곳에서 지내게 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당일 도착한 후 보았던 숙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고 인테리어는 훨씬 화려했지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불볕 따위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선풍기 하나 없었고 공사 직구 건물이라 입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숙소에서 머무는 내내 시누이 부부가 집안 단장을 위해 예고 없이 가끔 예고 후 방문하였고요. 심지어 샤워 후 알몸이었던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날이 2번이나 있었네요. 그 외에 자잘하게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우리 부부는 첫날부터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시누이의 깜짝 이벤트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고 이제 와서 호텔을 알아보기엔 극성수기 요금이 부담스러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시누이의 입장은 원래 제공하려 했던 숙소가 준비가 안 되어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새 숙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2. 저희 부부와 시누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시누이 부부와 함께 미슐랭 레스토랑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시누이가 먼저 제안했죠. 금액대가 낮지 않아 시누이에게 우리 부부의 식사는 따로 결제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식당을 예약해 주셨고 우리는 다 같이 좋은 곳에서 식사할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는 당일 시누이와 우리는 그런 고급 식당에 가는 취미가 없고 그곳에 돈을 쓰느니 다른 곳에 쓰고 싶다. 너희 부부의 취향은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고 계산까지 끝냈기에 몸만 가서 먹고만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부는 다시 당황스러웠죠. 같이 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부부 둘만이었으면 굳이 그 식당에 갈 계획이 없었고 식당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또다시 호의를 거절하기가 두려워 시누이의 뜻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둘만 즐기게 된 상황에 식사 내내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했네요. 3. 또한 불볕 더위주의보 아래 선풍기 없는 공간에서 휴가를 지내려니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급하게 근처 마트에 가 선풍기를 하나 사서 생활했지만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열대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어요. 또 우리 둘만의 여행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야외 활동, 이를테면 등산 같은 거를 하자는 시누이 부부의 제안을 몇 번 예의 있게 거절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의 지병인 족저근막염이 재발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 입장은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그 정도 고통은 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시누이의 입장을 절충하여 가까운 바다에서 수영을 같이 하기로 계획했어요. 저는 나름대로는 무더위 속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지요. 시누이 부부의 차로 이동했고 에어컨과 창문 등이 고장난 차였기 때문에 불볕 더위 속에 너무나 지치더라고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내게 피곤해 보인다며 은근히 비꼬더군요.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시누이가 조용히 있던 날을 뒷말한 것으로 알게 되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했고 먼저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지 않은 것은 맞네요. 그리고 전날 우리와의 약속을 신우이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이 있어요. 직장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듦을 토로하며 다음으로 약속을 미루자는 얘기에는 신우이는 몇 번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더군요. 4. 또 이번 휴가 동안 신우이 부부와 나왔던 대화 중 단 한 가지 대화를 뺀 나머지 전부 신우이 부부의 인생 얘기였습니다. 신우이 혼자 얘기했던 최장 시간 4시간이고요. 최대한 적극 반응하며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우리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에 대한 질문 또한 없었습니다. 5. 시어머니 말씀. 너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인 당신 아들을 항상 따라야 하며 그래서 시댁 식구 거주 국가로 하루빨리 이사 오는 것이 맞음. 한국에서는 애를 키울 조건이 부족하여서 출산도 육아도 모두 시댁 식구 거주 국가에서 진행해야 함입니다. 시아버지 말씀은 한국에서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부모가 늙으면 자식을 부양하는 게 맞고 그러려고 자식을 낳은 것이다. 한국에 가려거든 연락조차 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시부모님 댁 집 앞 공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시부모님 댁이 사람을 초대하기에 넓지 않고 신우이 댁 마찬가지로 어수선하여 사람을 초대할 수 없으며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레스토랑은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시댁 가족과의 만남 동안 이루어졌던 식사 모두 우리 부부가 잠시 머물렀던 숙소에서 진행했고 그래서 모든 준비와 마무리, 설거지는 우리 부부 담당이었지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임했으나 단 한 번도 나를 손님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시댁에 대한 원망이 생겼고 반복해서 우리 부부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군요. 반대로 남편은 우리 가족들에게서 자신도 인정할 만큼 손님 대접을 받았음을 저에게 인정하였고요. 일단은 이렇게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고 해도 너무 기네요. 이거 외에도 자잘하게 제가 당황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만 참고 넘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도 항상 웃으면서 당신 가족들을 만나게 돼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만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여행에서 시댁 식구 그 어느 하나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안부조차 묻지 않고 저희 부부의 의견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1.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다음부터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삼가주시길 바란다.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이 민망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상황 판단이 안 되어 처음부터 거절하지 못했다. 숙소와 레스토랑 모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신우이에게 전달했습니다. 2. 시부모님 곁에서 머물러주길 바라시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무엇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부는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다고 시부모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이 저로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신우이는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뒤통수를 치는 이라며 저희 부부에게 온갖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고 그동안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물론 다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작은 선물들까지 전부요. 시부모님은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다 늙은 부모를 나몰라라 하려고 하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냐? 며 아내이자 며느리인 저는 원래부터 남편 말대로 시댁 말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맞다고만 우기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고 제 부모님과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런 식의 반응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과 가족에겐 지금까지 시댁 식구와 있던 일을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고 여태까지 저 혼자 참게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평생 시댁 식구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며 모든 것들 털어놓은 지금 저로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에 있어 천하의 나쁜 며느리이자 올케이자 자신들의 가족을 망쳐놓은 희대의 나쁜 X가 되었네요.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웃는 얼굴로 자신들을 속일 수 있었느냐며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저도 후회되네요. 그때그때 작은 불만이라도 넘기지 않고 바로 얘기할 걸. 쌓아놨다 터져버리니까 저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기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저 혼자만 참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후기. 결국 시댁과는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걸로 하고 연을 끊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신랑이 시댁에 휴가차 갈 수는 있겠으나 저는 다시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지는 않으려고요. 시댁에서는 와이프 하나 컨트롤 못하는 신랑이 괘씸하다며 현재는 남편 연락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제 탓을 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다면 이혼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을 끊기를 바라는 제 심정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과 자기 집은 자기가 해결할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더 이상은 만나지 않으려고요. 결론이 나니 이제는 잠도 좀 잘 수 있겠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우가 준 선물 중 물건을 쓰다가 돌려주면 또 태클 걸 테니 물건의 값을 계산하시고 여행 때 숙소 비용, 레스토랑 음식값 등등 다 정리하셔서 문서로 작성 정리하세요. 다 보내시지 마시고 쓰니 또한 신우에게 준 선물들 가격 검사하셔서 신우에게 보낼 돈에서 빼고 입금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빼고도 쓰니가 받을 게 더 많다면 문서와 함께 얼마 입금하시면 된다고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시가랑은 신랑 포함 2년 차단하시고 신랑이랑 한국에 살던 우주에 살던 둘이서 잘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지원해준다는 돈 받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혼집 입주를 이제서야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결혼 전까지 살던 작은 자취방에서 지냈어요. 곧 신혼집으로 이사 가는데 시어머니가 가전 새로 하라고 700 지원해준다는데 받기 싫어요. 시어머니만 계시고 남편이 외동이에요. 남편과 친구 같은 사이고요. 연애 때 시어머니 자주 배웠을 때만 해도 고지식한 우리 부모님과 달리 아주 개방적이고 재미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가족이 되어보니 저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시더라고요. 우리 친엄마랑도 사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물며 시어머니가 제 엄마가 될 순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꾸준히 합가를 원하셨는데 저도 시어머니를 잘 모르고 그저 털털한 분으로만 생각했을 땐 마냥 합가 반대는 아니었지만 신혼 초에 시어머니와 갈등을 몇 번 겪고 합가는 절대 안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암튼 이번 이사가는 집에서 당연히 시어머니도 같이 사는 걸로 알고 계시길래 남편이 우리끼리만 살 거라고 잘 설득했어요. 제가 좀 불만인 건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합가는 없을 거라고 확실히 시모에게 알려드렸으면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엄마 쓰러진다고 돌려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가는 집은 셋이 살기엔 좋고 엄마 방도 없다 이렇게 설득했더니 실망하셨지만 합가는 포기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이번에는 합가가 안 되지만 다음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땐 합가할 수 있다고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탐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가 30년간 시모랑 살아온 짬을 믿어보라고 지금 시모에게 강하게 나가면 시모가 분명 뒷목 잡고 쓰러지고 울고불고 아주 피곤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탐탁지 않았지만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사까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남편이 가전 욕심이 있어요. 제 기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가전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가전 바꾸고 새로 사려고. 이제 드디어 자취방에서 벗어나 집다운 집 꾸미니 욕심이 나나 보다 했어요. 남편이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예산이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말에 오랜만에 시어머니 만나 저녁 먹는데 시어머니가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냐 묻길래 남편이 가전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돈이 모자라네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호탕하게 700 지원해 주시겠대요. 남편은 좋아하는데 저는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나중에 약점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남편은 고마워 엄마 거리는데 저는 무시하고 저희가 염치가 있지 시어머니 돈 못 받는다고 놀러 가시는데 쓰라고 만곡히 거절했어요. 분위기 싸해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돈 제대로 거절하라 했는데 남편은 그냥 받았으면 좋겠대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째, 그 돈은 시어머니가 우리의 의사를 물은 게 아니라 일방적 통보랍니다. 그거 거절하면 당신 성격에 또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른대요. 어른이 도와주는 건 감사해 받는 게 자식 도리이지 그렇게 남남대하듯 신세지기 싫다고 선 긋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대요. 어차피 그 돈 받으나 안 받으나 자식 도리 안 하느냐고 자기 괴롭히는데 그냥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둘째,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너무 힘들대요. 저는 어른 공경하는 삭삭한 성격 아니고 아닌 건 절대 아닌 타협 없는 성격입니다. 가족이어도 선 넘는 거 싫어해요.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이라 합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가족 중심적이고 혼자 있기 싫어하는 성격이세요. 가족끼리 뭐든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대화도 자주 나누었으면 좋겠는 성격이세요. 시어머니 요구로 남편은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고 매주 주말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전 몇 번 맞춰주다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뵙고 싶을 때 뵙겠다고 남편과 합의를 보았고요. 체감상 한 달 반에 한 번씩 만나뵈는 것 같아요. 며느리 대리 효도보단 아들 직접 효도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신혼 초에 시어머니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게 좀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종종 있었고 저도 성격상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와 시어머니는 한 번도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았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어머니 돈 안 받고 싶다고 하니 결국엔 한숨 쉬며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곤 했는데 가끔은 중간에 낀 자기 생각도 조금은 해주었으면 좋겠다네요. 이 문제로 어제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오늘 알아듣기까지 했어요. 상태 안 좋다더니 정말 오늘 아침엔 열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는 극성이신데 돈 받으면 또 그걸 구실로 얼마나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앞으로 합가 요구를 더 하시면 거절할 명분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른들 말대로 제가 너무 차갑게 성 긋는 것인지 싶네요. 후기. 이사하고 오랜만에 다시 글 쓰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0 지원 받았어요. 대신 남편한테 확실하게 대답 들었어요. 합가에 대해서. 자기가 중간에서 힘들다고 하고 가정도 사고 싶어 하니까 받는데 확실하게 해줘. 난 시어머니랑 합가하는 순간 갈등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어머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과 알바 안 하셨으면 해. 우리는 독립된 가정을 잊지 마. 했더니 알겠다 하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녹음도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만날 때마다 남편한테 농담조로 합가 요구 좀 하라고 말해놨어요. 그 느낌, 그 압박이 어떤 건지 좀 느껴보라고요. 다음 주에 친정 갈 텐데 압박 시작입니다. 아무튼 참 어렵네요. 고부관계, 결혼생활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쓰니 지금 돈 700의 문제가 아니에요. 쓰니 남편은 훗날 합가 예정입니다. 지금 쓰러질까봐 못하면 연세 더 드시면 그땐 더 곤란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쓰니가 남편이랑 사는 이상 합가는 100%입니다. 다 큰 성인이 엄마랑 매일 통화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본다고. 뭐 이미 셋이 사는 거 아닌가? 마마보이는 끔찍해. 쓰니 인생 피곤하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